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영상을 클릭한 당신은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공허함 혹은 이유 모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겪는 이 불행이 거대한 운명이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들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불행을 외부 환경의 문제로 돌리곤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힘든 인간관계, 이루지 못한 꿈. 하지만 고대 철학자부터 현대 심리학자까지 모든 지혜의 공통점은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행한 사람들이 반복하는 5가지 습관을 통해 당신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정체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습관 하나, 과거에 갇혀 미래를 두려워한다. 혹시 그때 그랬더라면? 일하는 후에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불안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나요? 불행한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상처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동시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기쁨을 놓쳐버리죠. 이는 마치 삼국지연의 속 제갈량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제갈량은 유비사후 총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위나라를 정벌하려 끊임없이 북벌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판단력과 지략은 뛰어났지만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총나라의 한정된 역량을 고려하지 못한 채 이상적인 미래만을 꿈꾸다 결국 오장원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과거의 승리와 미래의 대업에 대한 강박이 현재를 소홀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딱 5분만 시간을 내어보세요.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 친구의 위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산책길도 괜찮습니다. 현재의 작은 행복에 집중하는 연습이 당신의 마음을 현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습관 2. 나를 잃어버리고 타인과 비교한다. 자신의 삶이 아닌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삶, 직장 동료의 빠른 승진, 친구의 행복한 가정. 이런 비교는 끝없는 열등감을 낳고 결국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19세기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남의 시선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남과 비교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타인의 행복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동안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라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카페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공원을 걸으며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거나 혹은 그냥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나만의 행복을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습관 3. 감정을 외면하고 이성만으로 해결하려 한다. 울지 마. 그게 뭐 대수라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슬픔, 분노, 불안 같은 감정을 나약한 것으로 치부하고 억누르는데 익숙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특히 자신의 감정을 외면하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결국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왜 생겨났는지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본질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땠나요? 그리고 그 대답을 솔직하게 기록해보세요. 나는 오늘 우울했다. 왜냐하면 처럼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감정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습관 4. 완벽주의에 빠져 실행을 미룬다. 이것부터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할 거야.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불행한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과 조건을 기다리다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주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 하나에도 좌절하고 결국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수호지의 등장인물 무송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는 형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대신 오직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의 방식은 거칠었지만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 않고 정의를 향해 나아간 그의 용기는 결국 목표를 이루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오늘 딱 10분만이라도 시작해보세요. 거창한 목표는 잠시 잊고 단 한 문장만 써보기, 딱 한 페이지 읽기, 5분만 걸어보기처럼 부담 없는 미션을 스스로에게 주세요. 시작의 작은 성공 경험이 당신에게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습관 5.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한다. 내가 약하게 보이면 안 돼. 이 정도 문제는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어. 불행한 사람들은 고립을 자초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자신의 문제를 타인에게 드러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서로에게 기대고 위로받을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불행이 공동체 감각의 부족에서 온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관계의 문제다라고 말하며 타인과 연결되고 기여하는 삶 속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퇴근길에 혹은 잠들기 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 내 덕분에 힘이 났어. 처럼 진심을 담은 한마디는 당신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의 마음도 따뜻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은 거창한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의 결과물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감사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고 작은 용기로 실행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오늘 영상을 보며 깨달은 나의 불행한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 불행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혜로운 여정을 응원합니다.